예, 예전에 박용택 시인의 거침없는 그대 그런 시가 있었는데요. 코스피가 정말 거침없네요. 6천을 넘어서 6,100. 오늘 이 시간은 6,200을 넘어서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시장의 궁금증들, 핵심 질문들, 메가사이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적인 섹터들, 질문들 오늘 내용에 다 포함이 돼 있네요.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상승이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도 관련된 것인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그 기운이 오히려 이제 국내 반도체주의 기운들이 상당히 몰리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탑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참 행복한 고민입니다, 지금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매주 이제 방송 통해서 반도체를 거의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었는데,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항상 반도체주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실적 발표에서도 실질적으로 가장 주력 엔비디아의 사업이 데이터 센터 쪽이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 쪽도 역시나 굉장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AI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조금 이제 불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최근에 이제 메모리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마진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총 영업 이익률을 봤을 때는 75%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오히려 뛰어넘는 이익률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 AI 수요는 견조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주목했던 게 이제 가이던스인데, 가이던스도 지금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 자체가 사업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것들을 어필을 또 해줬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호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SK하이닉스보다도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일단은 10나노 6세대 DRAM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HBM4 시장에서 특히나 베라루빈 같은 이 신제품에서 가장 하이엔드급 제품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아닌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납품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사업과 그다음에 메모리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글로벌 유일한 기업이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이제 파운드리 사업에다가 위탁을 맡기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메모리도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줘라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가장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워낙 또 독점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와 오랜 동안 이제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 대량 예산을 했던 경험이 가장 풍부하기 때문에 여전히 당분간은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양사 모두 다 이익 개선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21만 원대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일단 한 25만 원 정도 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120만 원 선 이상까지는 일단은 일차적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콜리에서 삼성전자 34만 원, SK하이닉스 170 불렀죠? 안 그래도 이제 제가 대표님에게 대표님의 마음속에 지수 목표치는 어디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을 이미 해주셨고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사실 이게 중장기냐 단기냐 사실 트레이딩 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30만 원 이상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사실 150만 원 이상까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소부장 가운데서 어제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가 이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글쎄 엔비디아 효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삼성의 어떤 장비 납품 이런 것도 좀 있잖아요. 전에도 한번 올랐기 때문에 그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미반도체의 강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일단 지금 전방 산업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워낙 높다 보니까 생산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본팅 장비의 수요도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이 고대역폭 메모리, 특히나 HBM4 같은 신제품들이 나오면 성능이 더 높다 보니까 장비들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성능이 굉장히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규모라든지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가장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 기업인 한미반도체는 계속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고객사도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TC 본더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이제 TC 본더 시장은 좀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분간은 이 TC 본더 시장은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회사는 올해 와이드 TC 본더 장비를 또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까지도 지금 플랜을 세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절대 뒤처질 건 아니고요.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성장 가능성은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TC 본더 쪽에서는 특히나 본딩 장비에서는 한미반도체 당연히 탑픽으로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나세미텍을 갖고 있는 하나비전도 좀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조금은 변동성이 좀 큰 편이죠. 그래서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는 비중을 좀 낮춰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소부장 쪽에서는 뭐 기판이 먼저 움직였고 최근에는 삼성전기를 필두로 한 MLCC, 그다음에 어제 오늘은 하이브리드 본도 관련돼서 움직이는데요. 예. 소부장 전략은 뭐 매일 투톱 얘기한 다음에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쪽 소부장 기업들은 당연히 키맞추기가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확실한 선제적인 기술력이 조금 뒷받침되는 기업들 그 안에서도 마이크론이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와 일단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겠죠.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소부장 기업들은 여러 번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신 MLCC 쪽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적층 세라믹 콘덴서도 AI 수요가 확대되면서 공격적으로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는 역시나 삼성전기를 대장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더 마진이 높은 신제품들 MLCC가 계속적으로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마진이 개선되고 있는 제품 믹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삼성전기는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기판 쪽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심텍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심텍이 한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뭐 10배 가까이 오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작년 실적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캠이 이제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면 소캠 쪽에서는 가장 지금 기판 소캠 전용 기판 쪽에서는 기술력이 가장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시장 점유율 한 50%까지 점유를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개화되는 쪽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심텍 같은 경우는 기판주 중에 최선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전력 기기 쪽도 AI가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산일전기 같은 기업들을 제가 2주 전에도 추천드리고 네. 어제 이제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네, 이 회사가 사실 우려감은 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일단 특수변압기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었지만 초고압 변압기가 좀 이제 없었거든요. 근데 마진이 가장 많이 남는 게 초고압 변압기인데 이것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공격적인 이제 투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초고압 변압기까지도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은 낮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이제 제품 믹스 효과가 역시나 이 회사도 늘어나면서 지금 마진이 올라가고 있고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계약서를 통해서 이미 전가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세 우려감도 없다라는 점 보신다면 산일전기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부장 플러스 산일전기까지 반도체와 AI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제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이죠. 네. 뭐 사실은 그런 정부의 이런 상법 개정안 1차, 2차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을 또 지금까지 끌어올린 원동력 가운데 하나였었잖아요. 네. 3차 상법 개정안 이후에 시장의 전체적인 영향은 어떨 것인가.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이제 금융주들, 은행이나 증권주들은 약간 좀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주요 섹터에 관한 이야기까지 뒷부분에 우리가 할 게 많기 때문에 네. 묶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일단 자사주 소각법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일단은 자사주를 보유하기 시작하면은 일단 대부분은 1년 이내에 소각을 해야 되는 거고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주당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증시 부양 효과는 당연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금융주입니다. 그런데 금융주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은행과 그다음에 증권주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네. 보험 쪽은 사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불안해서 매수 버튼이 잘 안 눌리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증권주는 아시다시피 지금 거래대금이라든지 아니면 예탁금이라든지 아니면 신용 잔고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마진이 계속 급증을 하고 있고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투 같은 경우는 지금 NH농협은행을 이미 순이익으로 앞질렀거든요. 그래서 증권주가 은행주의 순이익을 넘어서는 모습까지 나타날 정도로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기반이 된다는 점이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은행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사실 순이자 마진이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봤더니 그렇지 않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개인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중이 높았다면
되면 이제는 기업 대출과 같은 쪽으로 구조를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마진이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난 4분기 때를 봤더니 대부분의 은행들이 지금 전부 다 순이자 마진이 3분기 대비해서 늘어나는 모습들이 좀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 시기에도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점. 그리고 자본 대비했을 때 지금 자기 자본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주환원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은행은 좋다. 반대로 근데 보험주를 제가 좀 불안하게 보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작년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불안했어요. 손해율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일단 실손보험에 대한 어떤 손해율도 많이 올라갔었고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손실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은행과 증권주 대비했을 때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펀더멘탈이 약할 때 이런 정책적인 이슈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빠질 때도 상당히 강하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측면에서는 은행 증권주보다는 보험주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안 이후에 또 관련된 증시 밸류업과 관련된 나올 수 있는 후속 입법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게 뭐 공식적인 이름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근데 소위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이게 이제 좀 가시화가 되면 어떤 기업들이 수혜가 될까요? 네, 일단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제 기업이 좀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경우들이 가끔 그런 있는데, 경우가 있었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하기 전에, 맞아요. 그러니까 경영주가 예. 바뀔 때 세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상속과 증여를 하는 시점 앞뒤로 해서 2개월, 총 4개월 동안에 평균 주가에다가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게 기존의 원래 법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춘 다음에 상속과 증여를 하면은 당연히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막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지거든요. 만약에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더라도 자본 가치의 80% 정도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가 누르는 행동들은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법안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저PBR 종목들 같은 경우가 다시 좀 상승 흐름들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눌린 상태에서 세금을 그대로 맞아버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남을 게 별로 없거든요. 주가는 어느 정도 올려놓고 동일한 세금을 내더라도 주가는 좀 올려놓는 게 좋기 때문에 저PBR 종목들이 상당히 일단 부각이 더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자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는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 사실 자회사가 굉장히 지금 실적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도 자회사 가치가 반영이 안 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주사들 같은 경우도 계속 법안에는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정책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이제 AI를 기저에 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AI 데이터 센터. 거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에너지 원전 쪽입니다. 오늘 한국전력이 실적 발표하는군요. 제가 공식 찾아보니까 IR이 5시니까 아마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할 것 같은데 실적 전망이나 혹은 한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국전력이 이제 원전주로 좀 많이 좀 움직였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실적까지도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실적 발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빠지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 오늘 반도체 쪽 호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수급 쏠림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약간 쉬어가기 흐름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한전을 매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낙폭을 이용해서 천천히 분할 매수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건설하기로 확정을 했었죠. 미국은 대형 원전을 10기나 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 최근에 체코 쪽 이제 수주를 따내면서 가장 기술적으로도 지금 신뢰감이 높은 상황이고 이번 이 원전의 본격적인 개화 시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미국과의 시너지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원전주는 계속 보셔야 되는데 많이 오른 종목들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S&T 에너지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S&T 에너지. 네, 지금 고점까지 상당히 룸이 많이 열려 있는 종목이고 일단 배열해수 보일러라고 하는 발전소에서 가장 필요한 핵심 장비 같은 경우를 우리나라에서는 양대산맥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복수기라든지 이런 원전에 들어가는 핵심 보조기기 같은 경우도 이미 신한울 쪽으로 이제 납품을 했던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원전 시장이 열리면 역시나 이런 복수기와 같은 원전 보조기기 관련된 사업도 고성장을 할 수 있어서 일단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S&T 에너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달리는데도 시간이 뒤로 갈수록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된 이 건설주가 사실 원전주로 분류되면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여기 뭐 두산퓨얼셀이 가장 대장주로 관심되는데 에너지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건설주하고 네, 또 두산퓨얼셀 얘기를 좀 할게요. 네. 네, 일단은 지금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정말 끝도 모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일단 좀 약간 부담이 되는 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는 추가 매수를 또 가지고 있는 분들,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급격한 비중 확대는 오히려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수익을 좀 다시 반납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인 비중 확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물산이 좀 더 그래도 부담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이미 레퍼런스가 있었죠. 예전에 이제 원전 관련된 시공 경험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네.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루마니아와 스웨덴 쪽과 SMR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루마니아 대형 원전들도 이제 파트너사와 함께 협업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데 루마니아 SMR 관련해서 계약을 이미 따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이 워낙 안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설주 중에는 삼성물산을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자회사들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물산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두산퓨얼셀과 같은 연료전지 기업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서 수요가 지금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발전소와 연결하기 위해는 인프라를 확대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연료전지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료전지 기업들 우리나라 대장주는 역시나 두산퓨얼셀인데 두산퓨얼셀의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의 수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일단 두산퓨얼셀은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차선우주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추천을 했던 코세스가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반도체 관련된 장비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네. 글로벌 1위 연료전지 기업인 블룸에너지 쪽과 거래를 이미 텄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 쪽 수주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코세스 같은 종목도 함께 네. 묶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예, 코세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여주시됩니다. 목표가가 이제 29,000원 잡으셨고요. 지금 1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코세스는 그러니까 여전히 홀딩 전략으로 네, 맞습니다. AS 하면서요. 네. 오늘 관심 종목 그러면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ABL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좀 사실 좀 약하죠. 그죠? 네, 사실 네. 지금 정책적인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또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거든요. 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코스닥 3,000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바이오가 빠질 수 없죠. 네,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당연히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올라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지금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하기 상당히 좋은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달에 최고가를 경신했었죠. 25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협력 기업이었던 사노피 쪽이 임상을 좀 지연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좀 밀렸던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임상이 잠시 밀렸을 뿐이지 이 파킨슨병 치료제라는 것 자체가 임상 실패율이 굉장히 높아서 실패율을 낮추기 위한 전략 재조정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 자체의 가치가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순 이슈로 주가가 빠졌을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횡보 구간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역시나 25만 원 최고가 부분까지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6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좋은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제한된 시간에 담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핵심 내용들 잘 정리됐습니다. 메가사이클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